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 환경을 지원하고 각종 수업 자료들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세종시 미호천의 하천명을 변경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2일 오전 6시 4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하행 265.5km 지점에서 승용차 4대와 화물차 1대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 텐데요.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벽면이 까맣게 탔습니다. 안에 있던 전기난로의 복사열로 인한 불이 인근 가연물에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겁니다. 화목 보일러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연통이 과열되면서 천장 부위의 합판에 불이 붙은 겁니다. 다행히 초기 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3대 난방용품 관련 화재는 모두 2,791건. 그중 전기장판과 히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난방용품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난방기의 경우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이불 등 가연물을 주변에 둬서는 안 됩니다. 전기 장판의 경우 접힌 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두 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꺼두고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은 금물입니다. 온열 기구를 장시간 사용 시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까지 꼽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동파 방지를 위한 전기열선은 수시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열 차단 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목 보일러의 경우 인근에 가연물을 쌓아놓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씩 연통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꼭 필요한 난방용품. 안전점검과 사용수칙 준수만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과 천안 성거 목천 도로 건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두고 예산심의 동향 파악 등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 북부 BRT 산업단지가 착공한 지 8개월여 만에 분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는 BRT 산단의 12개 업종 47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 가운데 31개 기업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종은 반도체 부품이나 의약품 제조, 자동차, 뷰티 관련 기업입니다. 성안읍에 조성되는 북부 BRT 산단은 87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3,6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22일 오전 6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하행 265.5km 지점에서 승용차 4대와 화물차 1대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서 가던 승용차 2대가 부딪혀 멈춰 서 있는 것을 뒤따르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끼어 부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10회 대학생 국제통일 심포지엄이 지난 19일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선문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 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는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 평가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 토론자로 나서 각 나라의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마주온이라는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발표했습니다.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 혼합형 수업 환경을 지원하고 각종 수업 자료들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선보인 마주온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소통한다, 마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는 수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이나 학교 간의 ICT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IC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미래 교육을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이 플랫폼은 교육 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톡과 대면 비대면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수업톡,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환경교육 등을 제공하는 미래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쌓이는 빅데이터들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는 물론 지도교사용 교재나 영상 자료 등을 저작권 사용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수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수업 정보들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2조 3,4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8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 1조 8,300억 원, 특별 회계 5,100억 원입니다. 천안사랑카드 141억 원, 교통흐름 개선 139억 원, 감염병 대응 169억 원,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환경 구축 1,27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26일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아산시가 지난해보다 1,173억 원이 증가한 1조 2,073억 원 규모의 본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3,4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96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90억 원 등입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분야는 올해 대비 68억 원이 증가한 486억 원,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관광 체육 분야는 84억 원 증가한 5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편 2022년도 본 예산안은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1,443가구에 하반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민 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수당은 아산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가량 지났는데요. 앞으로 세종의사당 등 추가 이전 수요는 남았는데 공무원 주거환경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특공 부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관세평가분리원의 셀프 특공 논란으로 공무원 특공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고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세종시 이전 공무원 수가 앞으로 더 늘 거라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규모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대책 발표는 없지만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세종시의 2, 3천 세대 규모에 이르는 공무원 전용 임대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이란 소식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세종행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살고 나서 분양권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납득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지방으로 보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직자들이 쉽게 내려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10년 공공임대 전환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절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일부에선 공무원 특공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도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다만 자격 기준이나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명확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정안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고 3년 내에서 5년가량의 실거주 의무를 주고 8년 이상의 전매 제한 정도니까요. 이 정도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타 지역을 지금보다는 더 줄이고 오히려 이전 특공을 부활시키는 것이 저는 더 이 수도권 인구 유입에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을 실시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은 세종시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세종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총포를 활용해 포획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안전을 위해 일제 포획 기간에는 야간 입산을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미호천의 하천명을 변경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미호천은 충청 중부권 대규모 대표 하천이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천으로 격화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강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되며 세종과 청주, 진천 음성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 입주하는 지편동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찾아가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새나로 마을 1단지 아파트에 마련돼 찾아가는 세무 민원실에서는 취득세 감면 제도와 등기 전 필요한 서류,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같은 곳에서 찾아가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는 등 시민의 세무 상담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백신의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등의 입원, 입소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50대 연령층과 우선 접종 직업 군인, 경찰과 소방 등은 5개월 이후로 조정합니다. 다만 면역 저하자나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존 2개월 이후로 유지됩니다. 한편 천안 지역 단축 대상자는 모두 24만여 명으로 천안시는 추가 접종 대상자에게 예약 안내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천안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리 방식에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해먹다 보면 재료가 남거나 음식이 남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불쾌한 냄새와 모여드는 날파리, 위생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그 처리 방식 또한 불편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봉투 방식, 스티커 방식, 칩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 중 천안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요. 종량제 봉투 방식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정해진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방식으로 봉투값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량제 봉투 방식은 불편함이 많은데요. 쓰레기 봉투의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부족할 경우 그냥 버리거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양이 많을 경우에는 새로운 봉투를 꺼내 또 봉투가 차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일부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바로 버리거나 가정에 보관하여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티커 방식은 스티커를 구입해 전용 용기에 부착하고 문 앞에 두면 수거해가는 방식인데요. 다음으로 칩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칩을 구매해 전용 통에 끼워두면 칩과 함께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봉투와 스티커, 칩이 각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가 됩니다. 다음은 RFID 방식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태그가 부착된 쓰레기 수거 용기나 카드를 이용해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RFID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보관용 비닐이나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아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놔둬서 생기는 악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단지의 외부, 길거리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식으로 음식물이나 봉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미관상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환경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을 채우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집에 오래 놔두어 나는 악취, 수거함에 봉투를 쌓아두거나 동물이 봉투를 파헤쳐 미관을 해치는 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보다 편리한 방식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RFID 방식 도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은 없어 보이는데요.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일단은 시민 부담률이 높게 되고, 그 설치비, 운영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별도의 유지를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RFID 추진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15%, 17% 정도 되는데, 기계도 뭐 이 설치를 하면은 뭐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5, 6년? 거기에 그 관리하는데도 별도 인력이나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냄새와 불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환경 효과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행 유지의 갈림길에 선 천안시. 모두를 위한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인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월경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리통이라고도 하는 월경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은 생리기관 혹은 생리기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하복부의 통증을 말합니다. 생리통은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호르몬, 자궁에 분포하는 신경이나 혈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요통이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로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으며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복합 증상을 월경곤란증이라고도 합니다. 생리통은 생리량이 많거나 불규칙한 사람에게 통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리량이 많지 않은데 통증이 심하다던가 생리량이 많은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아졌거나 생리 기간이 8일 이상 지속되거나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산부인과적 질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어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통은 출산, 연령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는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라 자궁 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를 주어 출산 후 생리통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약, 침, 뜸, 추나요법 등으로 생리통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리통 치료에는 당귀작약상, 계지복용안, 팔물탕 등 증상에 맞게 다양한 처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리통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또 차가운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차와 같은 것을 섭취합니다.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화학생리대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면생리대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생리통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나 레몬 등은 생리통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해 근육 연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세로토닌과 엔도필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 우울, 불안감과 같은 증상들을 낮춰주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음교혈입니다. 삼음교는 발 안쪽 복숭아뼈에서 위로 5cm 정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경락이 모이는 혈자리로 생리통을 포함한 산부인과 질환에 많이 활용되는 혈자리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는 혈자리로 생리통뿐만 아니라 하지부종, 수족냉증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원혈입니다. 배꼽에서 밑으로 손가락 4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입니다. 관원혈은 예로부터 양기를 돋우는 자리로 생리통을 포함한 여성질환에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관원혈 부위를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거나 관원혈을 포함하여 핫팩으로 하복부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온양중학교를 졸업한 아산 출신 프로게이머 더샤이가 아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더샤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2018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남 최연소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이 수험 생활로 지친 고3 청소년을 위한 드리밍 천안 햇빛 콘서트를 오는 25일 수련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엽니다. 아산소방서가 오는 24일까지 소방역사 유물사진 전시를 엽니다. 전시된 사진은 소방훈련과 활동, 과거 장비 등 모두 22점으로 충남 소방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